국내 최초 부동산 서바이벌 1타 부동산. 오늘 이 자리에는 자타공인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모이셨는데요. 최후의 1인만이 1타 부동산 타이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국내 최초 부동산 서바이벌 1타 부동산 1라운드 주제는 바로 최고의 전월세 매물입니다. 이번 라운드에서는 강남에 출퇴근하는 사회초년생들을 위해서 최고의 전월세 매물을 구하시는 것이 미션입니다. 그럼 1라운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용산 큰손님 오늘 어떤 매물 준비하셨나요? 저는 신용산 하이엔드 오피스텔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퀄리티도 좋고 뭐 교통도 좋은 것 같고. 그렇죠. 반전세로 부담을 확 줄여가지고 보증금 5억에 월세 100만 원 정도. 예? 오케이. 네, 용산 큰손님 아쉽지만 탈락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간의 복덕방님 오늘 준비한 매물은 어떤 매물인가요? 네, 제가 준비한 매물은 시원한 숲세권 오피스텔입니다. 장간의 복덕방님 탈락입니다. 탈락입니다. 탈락. 대문부동산님 오늘 준비하신 매물은 어떤 매물인가요? 이야, 이거지. 당근부동산님 합격입니다. 부동산을 누구보다 쉽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이야기 1타 부동산의 진행을 맡은 저는 당근의 마케터 서민수입니다. 오늘 1타 부동산에서는 매매 가격에 대한 부동산 이야기가 아니라 전월세를 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의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할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풀어내보기 위해서 정말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최근 드라마로 제작되어서 다시 한번 큰 사랑을 받았던 소설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를 쓰신 송희구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송희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의 제목을 작가님 소설 혹은 드라마로 더 많이 아시는 그 작품의 이름에서 따와봤어요. 김 부장의 아들은 방을 구할 수 있을까? 라고 가져와 봤는데 요즘 사실 전월세 시장 매물들을 보면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매물이 너무 없더라고요. 진짜 없죠. 빌라도 마찬가지고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는 일단 첫 번째는 전세 사기가 가장 크긴 합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일단 전세가 많이 사라졌고 그러다 보니까 월세가 많이 생겼고 근데 월세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월세가 또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요가 많으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 월세 수준이 과거의 그 월세가 아닌 거예요. 빌라 월세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그게 또 아파트 시장의 월세에 또 영향을 미쳤죠. 근데 아파트의 또 문제점이 뭐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 서울과 경기도 웬만한 지역이 다 묶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수요가 없다 보니까 전세 매물이 안 나오는 거죠. 과거에는 전세 끼고 사던 수요가 사실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완전히 없어지다 보니까 과거 전세 살던 분들이 이사를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2026년 또 새해가 됐으니까 전월세를 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뉴스라던가 혹은 지금의 시장은 이렇다 하는 내용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세가가 오르고 있다. 이런 뉴스도 사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세 매물이 없다라는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을 좀 보긴 해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전세든 월세든 들어가야 되는데 전세가 없어버리면 월세가 덩달아 없어질 가능성이 커요. 전세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월세를 선택하니까 원래 풀이 있었는데 그게 확 줄어들거든요. 근데 전세가 없어진 게 임대차법 있어요. 2년 해가지고 4년을 살 수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순환이 안 되고 4년은 그냥 다 묶여버리게 됩니다. 사는 사람은 4년 동안 뭐 괜찮을 수 있지만 새로 구하려는 사람은 그만큼 매물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규제의 역설이라고 볼 수 있죠. 규제라는 게 항상 반작용도 존재합니다. 모든 규제가 다 그래요. 시장을 다 풀어줘도 너무 질서가 없어질 수도 있고 너무 쪼여도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죠. 동향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사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막상 내가 집을 구하려고 나가보면 어떻게 나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안 와닿을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보는 부동산 속풀이 코너를 준비했어요. 정부에서 요즘에 신규 아파트 공급 대책 뉴스도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신규 아파트 입주 때 되게 떠들썩한 것 같은데 이게 막상 매매도 그렇고 전세도 그렇고 매물의 가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했어요, 잠깐.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건데 입주장 때는 매매가가 더 올라갑니다. 근데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럴 것 같죠. 근데 원래는 입주하기 전에는 펜스가 쳐 있어요. 막 공사 중이에요. 이거 별로 안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공사가 딱 끝나고 커뮤니티도 보고 막 내부도 보고 이 깔끔한 모습을 보면은 시세가 더 올라가요. 하지만 전세가는 내려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 월세를 구하시는 분들은 그 주변에 공급이 많다, 신규 입주가 많다, 그러면은 전월세로 들어가는 게 그때가 기회이긴 해요. 근데 매매를 보시는 분들은 공사가 끝나기 전에 매수를 하셔야지 공사 끝나고 입주장 때 매수하게 되면 그 프리미엄이 더 붙게 돼요. 이 점은 한번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신규 입주할 때는 전월세는 기회고 매매는 오히려 그 전에 매수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면 작가님 요즘 연끌 많이 하시잖아요. 사회초년생 중에서도 돈을 내가 빨리 모았다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연끌해서 집을 사는 게 좋을지 여쭤보는 분들마다 답변이 되게 다르거든요. 정답이 없는 문제인 것 같기는 해서 작가님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어쨌든 이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우상향을 합니다. 근데 그 사이사이에 조정장이나 하락장은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현금으로 한 1억 5천은 있어야 뭔가를 해볼 수가 있어요. 1억 5천에서 2억 5천을 받아서 4억 정도든 4억 5천이든 그 정도 시세하는 것을 사는 게 사실 첫 번째거든요. 그렇게 만약에 내가 1억 5천이 있으면은 뭔가를 해보셔도 됩니다. 연끌을 했을 때 그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다라는 걸 조금 판단해 볼 수 있는 기준도 같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제 기준인데 세후 소득의 30%를 넘지 않는다. 만약에 내가 월 소득이 세후 300만 원이다. 그러면은 매달 원리금 나가는 돈이 100만 원이 최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200이 된다. 그러면 내 생활비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30%를 최대까지로 봅니다. 조금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돈을 모으는 기간 동안 거주할 전월세 집은 무조건 싼 빌라가 좋을까요? 근데 요즘에 싼 아파트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곳이 산본에 있는 곳들. 구축 아파트들도 꽤 싸고, 그리고 또 하안동에 있는 하안주공, 또 노원구나 도봉구에 있는 그런 구축 아파트들. 이런 곳들이 월세가 괜찮아요. 아파트에서도 충분히 저렴한 월세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도 한번 찾아보시면 오히려 그게 더 전세 사기라든지 관리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절대 저희가 특정 동네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가님께서 찐으로 그냥 추천해 주시는 동네니까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이라는 게 또 원래 남들 이야기 들을 때는 다 그런가 보다 하는데 막상 내가 구하려고 할 때는 꼭 그런 것들이 다 까먹잖아요. 오늘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인 분들 중에서 직장의 위치에 따라서 어느 동네에 어느 정도 매물이면 들어갈 만하다 하는 매물 월드컵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광화문도 있고 을지로도 있고 4대문 구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지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동네를 알아보는 게 좋을까요, 작가님? 청량리 쪽도 있겠고요. 또 뭐 이문희경도 있고 장위 쪽도 있고 뭐 홍제 쪽도 있고요. 네, 그쪽 주변 보시면 괜찮죠. 1번은 수유역에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매물이에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인 매물이고 관리비는 여기 1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월 고정 지출은 70만 원 정도일 것 같아요. 6.5평 정도인데 부엌이랑 생활공간이 조금 분리되어 있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네, 이거 인테리어도 괜찮고 월세도 이 정도면 괜찮고 수유역도
생각보다 접근성이 괜찮습니다. 4호선 타면 뭐 금방 서울역, 명동 이렇게 지나가니까요. 네. 두 번째 매물 한번 볼까요? 상월곡역에서 한 4분 정도 거리? 5천에 70인 집이에요. 평수는 9평이어서 아까 집보다는 조금 더 넓습니다. 관리비는 7만 원입니다. 이거 고민되는데요? 와, 근데 아까는 세탁기랑 이런 게 없지 않았나요? 세탁기가 없네요, 이 집은. 네. 그러면은 저는 세탁기 있고 사이즈도 좀 더 큰 두 번째 집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세탁기가 필요해서 또 세탁기를 사야 된다. 또 내가 이거를 가지고 어디론가 이사 갈 때 이미 세탁기가 거기 있다. 이러면 또 이게 터치가 또 난감하고. 그리고 어쨌든 혼자 사는 공간이지만 첫 번째 거는 약간 협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7만 원이 더 비싼 상월곡 쪽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라운드는 돌고지역과 제기동역 두 군데입니다. 돌고지역 먼저 볼까요? 돌고지역에서 거의 바로 앞 위치여서 역세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여기는 전세 3억인데 관리비는 11만 원이어서 엄청 비싼 편은 아닌 것 같고요. 전용 면적은 9.2평으로 조금 더 넓을 것 같아요. 천장이 높아 보이는데? 이번에는 복층이네요. 저희가 실제 매물 사진을 영상에서는 보여드리지 않겠지만 저는 이 사진이 정말 혹했습니다. 진짜 너무 좋은데? 또 다음 매물 한번 볼까요? 이번엔 제기동역입니다. 위치는 여기도 제기동역에서 멀지 않은 곳이어서 교통편은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1000에 80이고요. 관리비도 8만 원으로 사실 보증금이 조금 낮은 편이어서 목돈을 묶이지 않는다는 게 되게 큰 장점일 것 같아요. 6.9평이어서 엄청 좁지는 않지만 또 엄청 넓지도 않은 집이고 세탁기나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거는 그래도 장점인 것 같아요. 이거 좀 고민된다. 근데 이 복층을 막상 살아보면 좀 불편해요. 이게 처음에는 복층에 대한 로망이 있는데 이게 날씨가 너무 추울 때는 또 복층이 또 은근히 불편합니다. 층고가 너무 높아버리면 이 위에가 좀 추워져요. 그래서 저라면은 그냥 단층으로 된 두 번째 거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매물 고르셨습니다. 다음은 청량리역과 연희동을 붙여봤어요. 위치는 청량리역에서 도보 5분 정도 내인데 전세 2억 4,500이고요. 관리비는 확인이 좀 어렵다고 합니다. 방 2개에 전용 면적은 10평인 집입니다. 너무 좋은데? 근데 제가 이런 매매든 전세든 월세든 볼 때 이 내부 사진도 중요하지만 외부 컨디션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막 쓰레기들 막 널려 있고 그리고 막 현관, 보안 같은 거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내부만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참고만 하시고 외부 컨디션 또 동네 주변도 실생활에 대한 그런 조건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맞아요. 좋다는 말씀이시죠. 다음에 우리 연희동인데요. 위치는 사실 완전 역세권이라고 하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홍대 입구역에서 조금 위쪽으로 가면 신촌역 에서 이렇게 연희동 가는 그 동네에 있는 위치여서 버스는 많이 다니는 길목인데 지하철역은 조금 애매한 동네인 것 같습니다. 전세 2억 9천인 집이에요. 여기도 방 2개고요. 전용 면적은 8평으로 되어 있고 관리비는 역시 확인 조금 어렵다고 하셔서 일단 한번 직접 발품을 팔아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는 첫 번째 게 맞습니다. 직주 근접을 따질 때는 지하철이 일단 1번이에요. 지하철이 있으면 버스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하철역과 가까운 청량리역으로.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북가자동 매물인데요. 위치는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인 것 같아요. 이번에 전세 2억 6천입니다. 이번에도 방 2개에 전용 면적은 9평이고 관리비가 5만 원으로 저렴한 편이네요.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이 공항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마곡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삽니다. 공항철도로 한 번에 가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가 은근히 수요가 많아요. 근데 여기도 잘 보셔야 될 게 지금 이쪽 지역이 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는 뜻은 그만큼 노후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역과 집 간의 어떤 분위기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창천동에 있는 집이에요. 홍대 입구역에서 아까보다 훨씬 더 가까워서 공항철도에 2호선, 경의중앙선까지 다니는 꿀 라인이죠. 월세 2천에 60만 원이고요. 와. 관리비도 6만 원이어서 저렴한 편입니다. 사실 조금 좁아요. 5.5평인데 반지하도 아니네요. 네, 가성비 있게 거주를 하시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혹은 전세를 좀 더 좋은 집을 가기 위해서 돈을 아끼기에는 적합한 집일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컨디션도 괜찮아요. 웬만한 옵션들 다 들어있고 그래서 이 두 집 중에 하나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라면은 2천에 60 하겠습니다. 조금 좁더라도 저렴하고 돈을 조금 더 빨리 모을 수 있는 쪽으로. 맞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괜찮았던 것들만 추려서 4강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집니다. 한번 정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대문 구역을 근무지역으로 정했기 때문에 편의상 을지로로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상월곡역입니다. 월세 5천에 70이고 두 번째 매물은 제기동역입니다. 두 매물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5천에 70, 하나는 1000에 80. 이거는 보증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이게 지금 몇 호선이죠? 제기동역이어서 1호선? 1호선 라인입니다.
여기는 을지로하고 너무 가까운데 버스 놓치면 걸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기동역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두 개가 또 기다리고 있는데요. 하나는 청량리역. 청량리역도 1호선이 다니니까 교통편이 되게 좋은 편인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매물은 2060. 네, 이 두 매물입니다. 와, 이거는 저는 첫 번째 청량리가 일단 교통이 너무 좋고 넓잖아요. 그래서 2000에 60, 물론 너무 좋긴 한데 저는 전세로 갈 수 있는 청량리에 한 표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청량리역으로 두 번째 라운드는 결정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승전인데요. 청량리역과 제기동역. 매물 특색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청량리역에 사시게 되면 되게 넓고 좀 편하게 사실 것 같고, 제기동역은 정말 가성비 좋고 직주 근접에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집인 것 같아요. 아, 이거 쉽지 않은데. 만약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을 때 이 월세보다 저렴하게 나온다. 그러면은 청량리 하겠습니다. 근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지금 이 월세보다 비싸게 나온다? 그러면 저는 이걸 하겠습니다. 그럼 이건 정말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살펴보신 매물들 말고도 매력적인 매물들이 당근 부동산에 많이 있으니까요.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당근 부동산에서 전월세 매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송유구 작가님 모시고 전월세를 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2026년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작가님 이야기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저도 만약에 사회초년생으로 돌아간다면 제가 살고 싶었던 집들이 은근히 많이 있네요. 지금 방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허위 매물이 없는 당근 부동산을 살펴보시면서 오늘 작가님께서 나눠주신 인사이트를 되짚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잠깐. 근데 이게 허위 매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죠? 당근 부동산의 매물 등록 절차 때문인데요. 세입자 분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올린다면 내가 이 집의 세입자라는 걸 증빙을 하셔야 되고, 집주인 분께서 올리신다면 내가 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걸 증빙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 집에 거주하고 있지도 않고 이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아예 허위 매물을 등록하는 거는 당근 부동산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진짜 다행인 것 같은 게 허위 매물 너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거 보러 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상한 거 보여주고 네. 사진하고 전혀 다르고 그런 게 아닌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직장인 분들께서는 집을 알아보러 가는 게 사실은 다 비용이고 시간을 내서 가셔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도 헛걸음 안 해도 된다 하는 것만 해도 충분히 좀 안전장치를 가지고 매물을 구경하시는 기분일 것 같아요. 부동산을 누구보다 쉽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일타 부동산은 다음 영상에서 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눠주신 송유구 작가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